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을 실제로 길러보신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못하는 동물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2026년이 열렸습니다. 말의 해라고 하네요. 저는 뱀띠인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뛰면서 뱀띠라 그러냐. 저는 호적이 약간 늦게 기재가 돼 갖고요. 원래는 1953년 음력으로 하면 동짓달에 11월에 태어났는데 1954년 1월 6일생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한 2달 정도가 늦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뱀띠입니다만은 이번 말의 해가 병원연이라 그러더라고요. 병자가 붉은색을 의미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붉은 말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재미님들은 말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에 대한 굉장히 신비로움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 마치 억지로 끼워 맞추면 말은 인간을 위해서 진화한 동물이 아닐까? 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등이 평평하고 길게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올라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화한 동물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을 보면 허리가, 등의 길이가 그렇게 긴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하여간 말은 제 눈에는, 저는 동물 연구를 평생 하면서 몸에 균형이 잘 안 맞는 동물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게다가 또 얼굴은 왜 그렇게 또 길게 태어나가지고 그 길고 큰 얼굴을,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목은 또 상당히 두툼한 게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생긴 동물인데, 저는 숲에서 말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코스타리카 숲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숲 상당히 깊게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냥 나무 숲을 이렇게 쑥 도는데 거의 마주칠 정도로 말을 앞에서 이렇게 탁 만났어요. 말도 약간 흠칫 놀란 표정이었고 저는 굉장히 놀랐었고, 근데 놀람은 잠시고요. 그 숲속에서 말 한 마리와 저와 그야말로 한 2, 3m 간격으로 이렇게 탁 마주쳤을 때 그 느낌이 그 어떤 동물을 만났을 때의 느낌하고도 정말 다르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아유, 말이 왜 여기 서 있지? 이분은 여기 계시면 안 되는 분 같은데, 그런 느낌. 뭔가 숲에 사는 동물 같지가 않고요. 우리와 늘 함께 했던 그런 동물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의 그 기억이 참 남달라요. 말은 야생에 사는 동물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근데 말에게 붙은 가장 친근한 그 명칭은 야생마잖아요. 야생마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그 말들은 전부 우리가 기르던 말들이에요. 우리가 기르던 말들이 탈출해서 야생에 다시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물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말은 상당히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사는데 아주 엄밀한 의미의 야생마라는 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 조랑말도 사실 그건 언뜻 보면 야생마 기분이 좀 나지만 거의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의 저 말은 품종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의 모든 품종이 아마 완벽한 야생마는 없을 거다. 그게 대체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엔가는 우리가 길들여서 데리고 살다가 그것들이 탈출해서 야생에서 살아가고 아마 대충 그런 역사를 지닌 것 같아요. 저는 말도 연구한 사람인데요.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시간 대학의 교수가 돼서 갔는데, 그 미시간 대학에는 하버드 대학의 제 지도 교수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필적할 만한 아주 유명한 사회생물학자가 계셨거든요. 리처드 알렉산더 교수님인데 원래는 귀뚜라미를 연구하는
하시다가 인간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트신 분이에요. 미시간 대학이 앤아버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데 그 앤아버라는 작은 도시만 그 근처에서 비교적 그 현대 문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지역이고요. 조금만 나가면 다 시골이에요. 이분도 저 시골서 사시면서 학교에 이제 출퇴근하시는데 집에서 말을 기르시더라고요. 말을 뭐 몇십 년을 기르셨다고 아마 한 10마리가량을 이렇게 이제 키우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 연구하는 친구들 말이야. 다 엉터리야. 다들 천편일률로 말은 일부 다처제 동물이다. 근데 그거는 일부 다처고 현장을 딱 가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왜냐하면 순말 한 마리가 있는데 암말이 여러 마리가 있으니까 저 순말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그 학자들은 말이야 그 한 두어 달 말 연구하러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1년 내내 말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 그러시면서 그분이 말은 제일 나이 든 암말 할머니가 리드하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처럼. 그분의 얘기는 필요할 때 순말 한 마리가 그 암말들 세계에 부름을 받아서 들어오는 거지. 순말이 언제나 그 암말들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 교수가 돼가지고 제 초창기 학생 중에 한 학생이 제주도에 조랑말을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내가 리처드 알렉산더 교수님이 평생 얘기하시던 그걸 내가 한번 밝히고 말겠다. 실제로 말의 사회는 할머니 말이 사회의 리더다 하는 거를 좀 나타내고 싶다. 그래서 뭐 너무 좋아가지고 연구합시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하고 계시는 노정래 박사인데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선생님 이거 큰일 났어요. 여기요 순말이 없어요. 제주도에 가면 그 산중턱에 큰 말 농장에 있거든요. 축산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아주 명소인데 조랑말이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천연기념물을 관리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말들의 안전입니다. 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고서를 어마어마하게 작성해야 되고 누구의 잘못으로 그리 됐느냐 뭐 어쨌느냐 하기 때문에 지켜보니까 이 순말들은 싸움을 그렇게 자꾸 하더라는 거죠. 저놈들을 데리고 있으면 잘못하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태어나는 그 망아지들 중에서 순말은 다 보내요. 한 마리만 남겨놓고. 그러면 그 순말들은 동네 이제 주민들이 뭐 길러주거나 아니면 도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노정래 관장이 연구를 시작할 때 암말은 한 80마리나 있는데 순말은 딱 한 마리인 거예요.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상한 인위적인 개체군이잖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또 이제 제가 찾아가서 순말들이 서로 투닥거리기는 해도 죽일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르는 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유전자 얘기까지 하면서 이 한 마리가 이 많은 암컷을 다 짝짓기 해서 수태를 시킬 건데 그러면 유전자 다양성이 너무나 줄어들고 참 좋지 않은 일입니다. 설득하느라고 한두 시간을 열변을 토했는데 그분들의 대답은 교수님이 저희 직장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설득에 실패했고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친 다음에 마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학술지에 논문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면 일주일 만에 편집장으로부터 편지가 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인위적인 개체군을 연구한 그런 논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거의 모든 국제학술지에서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낙방을 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느 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에디터와 이메일을 그야말로 수십 번 주고받으면서 인위적인 개체군이라는 건 알고 시작한 연구다. 그런 인위적인 상황 속에서도 암말들 간의 그런 관계 이거 자체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이렇게까지 리젝트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설득해서 겨우 국제학술지에 이제 싣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한 마리의 수컷 상당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개체군이지만 거기서는 뭐 분명하죠. 그 수컷은 나이가 대부분의 암말들보다 낮거든요. 연하남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켜봐도 뭐 그렇게 저 힘자랑 못해요. 암말들이 오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 그러면 그야말로 그것만 하지 거기서 뭐 우두머리로 그 암말들을 거느리고 뭐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네, 저는 하여간 뭐 제 제자와 함께 말 연구를 열심히 해봤던 사람으로 평소에도 말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말을 또 몇 년씩 함께 연구해보고 그야말로 말 연구로 유명해진 그런 우리 분야의 동물행동학자들을 어쩌다가 만나게 되면 몇 년씩 그냥 쭉 관찰해서 좀 밝혀내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거침없이 하고 다닙니다. 말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말을 실제로 길러보신 분들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말이 좀 이상하게 구토를 못하는 동물입니다. 일단 먹은 걸 토해내는 능력이 완벽하게 결여되어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먹었던 걸 잘못하면 개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식도가 역류가 비교적 용이한 그런 동물인데 말은 그걸 못합니다. 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의 관략근이 너무 강하게 진화해서 일단 위로 들어간 거는 거꾸로 못 나오게끔 진화했어요. 그런 진화의 적응적 이유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말이 뭐 특별히 그 포유동물 중에서 눈이 제일 큰 동물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왜 크겠어요? 말은 포유동물들한테 안 잡혀먹히려고 계속 살피면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목을 땅에다가 이렇게 내리고 풀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꾸 역류가 되면 힘드니까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을 살피면서 뜯어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으로 뜯어먹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 한번 들어온 거는 못 나오게끔 거기를 묶어버린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것 때문에 구토를 못하니까 말 기르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말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통 때문에 사망을 하는 거거든요. 잘못 먹었거나 너무 많이 먹었거나 뭔가 탈이 났는데 그걸 인간 같으면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거꾸로 막 자극을 해서 토해낼 수 있는데 말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의 약간의 역설이죠. 좋은 점이 있어서 진화하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종종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나는 동물이에요. 제가 주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의 해에 많은 분들은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붉은 말의 해니까 열정과 또 말은 스피드가 있는 동물이니까 추진력과 뭐 이런 걸 해서 좋은 뭐 한 해를 보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는 약간 경고성 발언도 좀 하려고 그래요. 너무 욕심 많이 내시고 초반에 너무 많이 삼키시면 잘못하면 구토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금년에는 평화롭게 거머쥘 것만큼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평화롭게 잘 사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전 분명히 뱀띠긴 한 것 같은데 호적상으로 보면 다른 분들이 제가 말띠여야 된다고 착각하게끔 그 약간의 갭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동물을 평생 연구하고 살다 보니까 각각의 동물에 대한 감정이 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내가 뱀띠면 더 좋았을까? 말띠면 더 좋았을까? 퍽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제 주변에 아무래도 말띠 친구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 말띠들이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생동감 같은 게 느껴져요. 종종. 과학적인 건 아니겠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면 뱀띠인 저는 뭔가 이렇게 약간 느리고 뭔가 계산적이고 약간은 음흉한 데가 있는데 저 기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번 탁 잡아먹고 한 달을 쉴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친구들은 보면 콩당콩당 뛰고 뭐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래서 나도 말띠 할까 뭐 그런 생각 가끔 해봤거든요. 그 말은 우리 삶에서 은근히 자주 보는 동물이잖아요. 어쩌다
길에서도 지나칠 수도 있고 볼 때마다 반가워요. 반갑고 난 왠지 널 아는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늘 반가워서 아마 저는 2026년 올해를 굉장히 기분 좋게 지낼 것 같은 여러 형태의 말의 분신들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말처럼 힘차게 멋있게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